기초 창의 설계 오늘 참고 영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1개죠. 지난주 이번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그 1차 중간 보고서가 일단 제출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조별로 현재 그 진척도 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상당 부분 좀 유사한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 2주 전에 제출한 그 설계 계획서 이후에 시간이 한 10일 안팎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낸 그 1차 중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거의 공통적으로 설계 도면에 대한 보완들은 뭐 나름대로 상당 부분 다 진행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게 완벽한 우리가 전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설계 도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획서 대비로 중간 보고서에서 설계 도면은 보완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일부 조는 그 성능 지표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조금 하고자 하는 그런 조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의 시연을 통해서 성능 지표가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실험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실험을 굳이 안 하고 성능 지표 발현을 공학적이고 그리고 그 기계 제품에 관련된 경우는 기계 공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고, 뭐 전자 쪽은 또 전자나 전기 쪽에 대한 이론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화학은 화학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설정된 뭐 2개나 3개 정도의 성능 지표 별로 어느 정도의 개량적인 성능이 발현이 될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최종 그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그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조별로 검토 의견을 주는 것은 뭐 그렇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이 설계 도면에 대한 보완 정도까지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그냥 샘플로 그냥 랜덤하게 몇 개 조가 어떻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고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더 본설계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런 큰 참고 내용,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몇 조만 샘플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그 진척이 많이 잘 되었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랜덤이에요. 일단 1조와 2조는 그 기본적으로 보면 그 마스크에 관련된 그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2조는 이제 유사한 그런 그 설계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사이에 그 보완이 된 내용이고,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크게 그 필터가 세 종류 레이어가 있어요. 아마 3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겉면이 되겠고, 이 뒷면이라 하면 우리가 그 호흡을 하는 입과 코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아마 그 내면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개의 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차별성으로 제안을 한 게 필터를 이렇게 3종류를 쓰는 것 같아요. 해서 한지 필터는 항균 효과와 미세먼지 필터 효과를 강화, 어미온 필터는 딱 중간층이죠. 어미온, 이 어미온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마 실버가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제올라이트, 여기서 제습 효과를 높인다. 수분을 흡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겉면은 송진가루와 물을 섞은 액을 발라 생활 방수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이거는 조금 화학적으로 이게 과연 공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5개 오중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한지 필터에 대한 개념인데, 식물성 셀룰로즈로서 수소 결합이 강한 결합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및 항균 필터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이거 공학적으로 좀 검증이 안 된 내용이죠. 자,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해줘야 되고요. 진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제올라이트는 제습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촉매 처리를 통해서 항균성까지도 주겠다. 자, 이것도 화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촉매 처리를 어떤 촉매를 써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인지. 자, 이 마스크는 1조와 2조 공통사항이에요. 우리가 그 코와 입에 밀접 접촉을 하게 돼요. 적어도 수시간, 반나절, 10시간 이상 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그렇죠? 호흡을 하게 돼요. 실제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는 그 바이러스나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 효과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코나 입에 대한 유해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에서 쓸 수 있는 가공이라는 게, 화학적인 가공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유해성을 개런티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공을 한다? 이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이 보건용 마스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가공이라는 거죠. 화학적 가공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식약처의 인정도 다 필요한 부분이고, 인정을 당연히 안 해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마 1, 2조는 공통일 수 있어요. 이 케미컬 4개청에 대한 이런 다양한 가공들을 과연 어디까지 하고, 그러한 항균, 그리고 제습, 미세먼지 차단,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멜트브론 그 폴리프로필렌 필터와 비교했을 때 대등하거나 더 이상이잖아요. 이게 과연 공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 1, 2조는 이제 그게 같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조도 1조와 유사한 그런 보안 설계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조는 그 의자이죠. 그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센싱 기능이 있는 로드셀, 요거는 계획서 다 있었던 내용이고, 아두이노라는 센서 다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도면이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여기는 그 대부분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이거나 그런 개념의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자, 1, 2, 3이라고 해서 아마 세부 설계도가 조금 보완이 될 것 같고, 로드셀은 일반적인 그림이죠. 자, 이런 것들은 설계도로서 그렇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자, 의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계획서에서 본 것 같긴 한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2개의 바퀴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
직접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계나 그 전자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하는 조들이 한 절반 안팎이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의자 바퀴에 관련된 회전축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런 도면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기존의 의자들의 그 의자 바퀴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설계의 그 창의성이나 차별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무슨 기술과 부품이 적용이 된 것이죠.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 기계나 전자 관련된 설계라는 모든 조의 공통사항이에요. 자, 이건 하나의 샘플인 것이죠. 자,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똑같이 기둥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중에 이 해당 2조 조원들이 기존의 의자 기둥 대비로 어떤 부품에 어떤 기술이 좀 창의적이고 차별적인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를 설계를 하는 거는 차라리 직접 만드는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시연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잘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경우는 단순히 저렇게 부품 그림만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도면입니다. 무슨 차별성과 창의성이 있는 게 부각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이 기초 창의 설계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기계와 그 전기전자에 관련된 조 공통사항이에요. 이제 성능 지표가 보면 2개, 3개 이렇게 잡혀 있고, 계량적인 목표들도 보면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서를 통해서 보완이 잘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본 설계 단계에서 중학성의 목표는 90% 이상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성능 지표의 목표까지는 있지만 설계도 제시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마치 제품을 직접 만든 듯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또 이 그 파일을 통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능 지표가 어떻게 얼마나 계량적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얼마나 신뢰성 있게 공학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역시 기계나 전기전자 관련된 설계조 공통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5조도 한번 볼까요? 5조 같은 경우도 이제 제동장치라는 쉽지 않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추락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 추락을 방지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은 다 계획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맴돌이 전류라는 거, 이거를 활용하겠다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딱 보면 dopedia.co.kr 이 회사에서 만든 그림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 개발 방법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 기술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쪽에서 그냥 살짝 활용하는 정도가 돼야 되겠죠. 창의성이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 자, 이것도 보면 똑같은 거죠. 여기 출처가 어딘지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일반적인 그런 좌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설계 도면, 여기는 계획서에 있던 도면, 여기까지는 계획서에서 있었던 도면이에요.
아마 여기에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완이 되었는데, 글쎄, 여기서 무엇을 명확하게 설계 도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게 잘 안 보여요. 열심히 잘 만들긴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또 보완이 된 것 같고, 이제 보면, 성능지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공학적인 그 계산을 아마 이조는 그동안 좀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좀 되게 어렵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뭐 이런 공부를 해본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 판단은 뭐 오늘 여기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감지 센스에 대한 뭐 도플러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뭐 다양한 이퀘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자,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쭉 해서. 자, 아마 이게 아직은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한 이 엘리베이트를 제작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성능의 발현도 이런 거는 아직은 뭐 계산이 나올 시기는 아니죠. 이제 더 보완이 돼야 되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가 5조가 이제 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7조를 한번 볼까요? 7조. 7조도 어려운 주제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건조 개선을 이용한 충치 검사기. 쉽지 않은 의학적인, 그러니까 치의학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기계적이고 전기 전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것도 계획서에 있었던 것이고, 자, 광원에 대한 설계인데 기계 그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뭐 아두이노의 부품, 뭐 핀헤드, 이건 일반적인 그림이죠. 뭐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창의성은 없는 것이죠. 점퍼선 역시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 연결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정렬로. 이것도 창의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부품 사진을 다 놓고서 이렇게 이것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세울 만한 차별성과 창의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글쎄 뭐 이런 내용을 우리 조원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 그 7조 조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설교 과목 이전에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해서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제품에 진짜 그 시연이 잘 되는 것인지 솔직히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조원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웬만한 전문가는 직접 돌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하나 부품을 잘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기존의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할 뿐이지, 실제 제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그러죠, 산업적으로는. 돌렸을 때
문제가 있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검증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개발 과정인 것이죠. 이조는 일단 보면 전체적인 제품 설계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 그냥 부품만 쭉 나와 있지. 전체 설계 도면이 여기 있네. 여기서 계획서에 있었던 거네,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부품이 있는데 이 제품 설계도는 정말 단순해요. 보면 이거하고 앞에 나온 부품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 설계 도면의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설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자 이제 이조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제 성능 지표 우식 진단의 정확도를 80% 이상으로 이렇게 잘 우리 계획 단계에서 잘 잡아놨죠. 자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거죠.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이 7조 원들의 그 아주 반짝반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단 공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그 입증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자, 우식 발견의 민감도 91%. 진단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좀 애매하죠. 되게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정의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좀 다르다는 지표라고 가정할 때 민감도 91%를 어떻게 역시 입증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11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단열 필름, 광변색 기능이 있는 단열 필름에서 이제 화학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네요. 자, 이건 다, 계획서에서 나와 있었던 거.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새롭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요거는 계획서에서 본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필름과 기반 소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팅이 된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코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도 다 본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합 필름은 아크릴레이트계 접착. 자, 이거는 뭐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크릴레이트 접착력이 우수한 그런 접착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액체 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써놓은 거예요. 특별한 창의성은 없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광변색이라는 차별성이 중요한데 실버 클로라이드가 그 태양빛을 받았을 때 산업하는 반응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나오고, 자, 렌즈가 어두워집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겠죠. 자, 일단 설계도의 완성도는 여전히 미흡해요. 뭐 미흡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뭔가 아쉬워요. 정말 단순한 서브스트레이트는 그럼 도대체 무슨 소재를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그 고분자 소재일 텐데 그게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이 그 광변색 필름의 서브스트레이트 기반물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물성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것, 그 성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 이런 것들도 설계 도면에서 상당 부분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 기반 물질을 어떻게 이거를 만들고, 복합 필름은 또 어떻게 뭐 간단히는 되어 있어요. 아크릴레이트. 자 이거 글쎄요, 이 그 복합 필름이 아니라 여기 접착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개를 코팅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서브스트레이트와 이 그 복합 필름에 대한 소재가 무엇인지도 좀 정확히
잘 안 나와 있는 것. 이게 보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완성도는 낮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 다른 연구에서 나온 것을 인용을 한 것이고, 실버 클로라이드를 강강물질로 쓰겠다. 그냥 기존의 실버 클로라이드 그 세계 아마 그 L 값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 어두워진다, 밝아진다는 우리가 칼라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무채색에 해당되는 L 값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유채색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그 RGB 내지는 옐로우, 마젠타, 사이안 이런 기준으로 해서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렌즈가 어두워진다로 보면 L값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기존 기술에 그런 게 설명이 이 정도. 자, 이거하고는 실버 클로라이드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 아주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그냥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 설계에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기존에 실버 클로라이드의 빛을 받으면 실버 캐타이온 크로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실버 클로라이드에 의한 그 감광 특성에 대한 공부가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촉매를 쓰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촉매로서 뭐 이산화망간, 커퍼 클로라이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자, 이런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쓸 때 아래 첨자로 해야지 맞죠, 그죠? 이렇게 3이라고 똑같은 폰트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화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아래 첨자예요. 자, 이게 뭐 털렸다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딱 보는 순간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오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촉매를 쓰는 아이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색 특성, 이 그 광변색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광변색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좀 성능에 대한 우수한 성능이다, 그냥 평범한 성능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변색의 효과가 좀 잘 나타날 것인지. 여기는 아마 실버 클로라이드의 촉매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젤라틴으로 만든 실버 클로라이드의 촉매를 썼을 때,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겠죠, 그죠? 얼마나 그 밝고 어두워지는 그 컨트라스트가 좀 잘 될지, 뭐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빛을 막고 투과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버스블 해야 돼요. 그 변색 특성이 리버스블, 얼마나 오랫동안 리버스블하게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성능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촉매를 썼을 때 이걸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입증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실버 클로라이드를 젤라틴으로 만들게 되면 왜 좋은지, 성능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강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돼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뭐 나름 기존에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단순히 보는 것. 자, 뭐 참고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참고 자료로 보고. 그 다음에 광변색에 의한 색차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실버 클로라이드의 촉매를 쓰게 되면 어두워지고 밝아진다는 여기 델타 L 값만 변하는 거예요. 델타 L 값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델타 A와 델타 B의 변화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델타 E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자, 그런 것, 이 델타 A와 델타 B를 쓴다는 의미는 유체 세계에서의 삼원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블루, 레드, 그린, 옐로 그 XY 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A, B가 죠. 거기에서 변화가 있을 때, 색 변색이 있을 때, 그때는 델타 E 값을 일반적으로 써요. 하지만 여기 실버 클로라이드인 경우는 델타 L만 변하는 경우는 그 L 값을 가지고 보통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L 값이 높으면 밝은 색인 것이고 L 값이 적으면 어두운 블랙이 되는 거예요. 블랙 쪽으로. 그렇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 그래서 델타 E가 60 이상이다. 이게 과연 AB의 변화가 없다면 이 델타 E 값은 기존 성능 지표를 보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일단 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성능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일단 조금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그 기계나 전자 제품을 설계하는 다른 조 대비로 설계 도면을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로드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마치 설계 속도가 좀 빨라 보이지만 그 설계 도면의 완성도가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11조 같은 경우는 명확한 광변색 필름에 대한 설계 도면 보완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소재부터 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 차원에서 그 다음에 두 개 레이어를 접착을 했을 때 단순히 아크릴레이트 접착제를 기존 걸 쓴다. 뭐 창의성이 없죠, 그죠? 그런 쪽에서 차별화와 창의성을 더 보완을 하고 이 성능 목표에 대한 발현도를 화학적으로 잘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뭐 이렇게 순서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 잘 실제로 이걸 차별성이라 보기는 매우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수준이에요. 자, 뭐 우리가 전체 그 11개조를 다 리뷰를 하는 것은 현재 단계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뭐 한 4개, 5개 조 화학 쪽이랑 그 다음에 그 기계 혹은 전자 쪽 그런 이제 샘플로 간단히 한번 보긴 했어요. 자, 오늘이 5월 24일 월요일. 자, 이제 향후 일정을 일단은 뭐 공지를 별도로 올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1차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아직은 성능 지표, 그 설계 도면의 완성도나 성능 지표에 대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 검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획으로 보게 되면 6월 첫 번째 주 금요일 정도 2차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별로 1차 중간 보고서에서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2차 중간 보고서가 나오는 시간은 약 10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뭐 많으면 많고 적다면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2차 중간 보고서를 내기 위한 설계 완성도를 높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제출이 될 예정인 2차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대면 조별 면담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대구가 상당히 좀 안전한 뭐 상대적이에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큰 부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오늘은 그 며칠 전부터 갑자기 우리 학교 주변에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대구가 지금 되게 위험한 그런 거의 수도권 수준의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조금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물론 앞으로 1, 2주가 더 지나면 이제 다시 안전화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2차 중간 보고서를 조별로 가능하다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실에서 조별 면담을 통해서 마지막 보완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뭐 그런 포인트를 좀 상호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을 할 예정이에요. 변수는 역시 대구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변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아마 6월 두 번째 주에서 혹은 세 번째 주 사이에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앞으로 남은 얼마 짧은 남은 그 학기 기간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해서 11개죠. 짧은 시간에 보다 그 창의적이고 그리고 공학적인 완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